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최근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아무런 성과도 보지 못한 채 실패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정밀하지 못했는데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 강원 도정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강원도가 추진했던 춘천 세계 불꽃대회. 지난해 예산안 심의 때 사업 계획이 부실하고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며 퇴짜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올해 다시 이 카드를 꺼냈고 강원도의회는 이전보다 더 강한 어조로 이 사업을 좌초시켰습니다. 사실 강원도 주식회사에서 지금 그 인사권자가 이거 한다 해서 집행부에서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도 강원도는 의회 결정을 무시한 채 춘천시를 통해 우회적으로 추진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의회 승인 없는 예산 지원은 받을 수 없다는 춘천시의 반대로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2021년 동계 아시아 경기대 남북 공동 개최도 같은 길을 걷게 됐습니다. 다수의 도의원들이 경제적 효과가 없고 남북한 정부의 동의나 설득도 얻지 못했다며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지사의 공약이고 개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하지만 최문순 도지사까지 나선 강원도는 반대 의견을 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갖은 수단을 동원해 회유하고 압박해 사업 통과를 관철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북한과 합의도 하지 못하고 정부 지원도 얻지 못하면서 대한체육회 거부로 대회 유치는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이처럼 최문순 지사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사업들이 연달아 좌초되면서 강원도 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좌초된 두 사업은 강원 도민의 대의 기관인 도의회가 강력히 반대했지만 최문순 지사가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어물쩍 넘어갈 생각을 하지 말고 도민 여론을 안중에 두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정부가 전국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시즌2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국가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를 담당할 컨트롤타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원주에서 출범합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꼬박 12년이 걸려 완성된 원주 혁신도시입니다. 12개 공공기관이 옮겨왔고 이전 직원들만 4,500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주율은 지금도 55%에 머물고 있고 인근 상권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치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혁신도시 시즌2를 제안한 이유입니다. 기왕에 조성된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자. 가족 동반 이주율도 높이고 이 안에서 생활이 아예 가능하게. 그게 시즌2고요. 정부의 시즌2 정책을 이끌어갈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이 전국 혁신도시 중 처음으로 원주에 추진됩니다. 이전 공공기관과 자치단체, 지역 내 대학과 기업까지 이들을 묶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상생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전략입니다. 복합혁신센터 건립과 같은 정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도 주최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혁신도시 조성에 끝나지 않고 정부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이 혁신도시가 있는 도시를 새로운 과학에, 새로운 산업에, 4차 산업혁명 같은 새로운 산업에 한번 베이스를 만들어 보자. 원주혁신도시 발전재단은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출연한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이르면 오는 7월 출범해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속초항을 모항으로 추진 중인 북방항로 여객선 취항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선박은 확보가 됐지만 최근 선사가 바뀌면서 행정적인 절차를 고려하면 내년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방항로 재취항을 추진했던 선사는 올해 초 해양수산부로부터
선박 확보를 조건으로 여객 운송 사업 면허를 받았습니다. 조건부 면허 기간은 7월 말까지입니다. 지난달 말 선박 인수는 마쳤지만 사업을 추진했던 업체가 바뀌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선박은 일본에서 운항했던 17,000톤급으로 여객 600명과 컨테이너 화물 244개를 수송할 수 있습니다. 당초 5월이나 6월쯤 북방 항로를 재취항할 계획이었지만 여러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해 취항 시점을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러시아 쪽 기항지에 출입항 여건이 불확실하고 기존 동해항에서 러시아와 일본을 오가는 항로와의 과열 경쟁도 우려됩니다. 재취항하는 북방 항로는 평화에 초점을 맞춰 평화 크루즈 페리로 이름을 바꿔 기존 계획 항로에 북한 원산항을 추가해 돌파구를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은 속초항에서 러시아 슬라비앙카와 일본 키타 큐슈를 주 3회씩 운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박이 확보된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항로 개설과 항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사 측은 재취항 시기를 올 가을쯤으로 밝히고 있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하면 내년 봄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연구원이 연구 조직을 개편하는 등 조직 개편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연구 중심의 조직 강화와 연구 부서 간 협업 강화, 그리고 통합 관리 체계의 정립을 통해 도정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강원 시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실을 본부로 승격하고 5개의 연구부를 3개의 연구실로 통합했습니다. 현장 중심형 연구 지원 강화를 위해 연구본부 내 연구지원팀도 신설했습니다. 무의당 장일순 선생의 생명 존중 사상과 협동조합 정신을 교육하는 원주 생명협동교육관이 올해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주 생명협동교육관은 정부 지원금 8억 원을 비롯해 20억 원이 투입되고 지상 6층, 연면적 994제곱미터 규모로 횡구동에 위치한 콘도식 모텔 건물을 증개축해 조성할 예정입니다. 교육관에는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와 교육실, 세미나실, 청년 창업 공간과 식당 등을 갖추게 되며 오는 7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치고 연내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립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강원도립대는 전문 생산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구비된 장비를 활용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도립대는 국비 10억 원과 도비 7억 원을 합쳐 연말까지 창의 공작소와 합동 작업 공간, 창업 동아리방 등을 갖춘 창의 융합혁신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가 20 분야 대학 중점 연구소 후속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6년 동안 최대 44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아 단백질 침투 기술에 기반한 치료용 융합 단백질 실용화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후속 지원 사업은 당초 사업을 수행한 41개 연구소 중 지난 9년 동안의 실적을 평가해 최종 선정됐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흐린 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23도에서 25도, 영서 지역은 20도에서 22도, 강원 산지는 16도에서 18도 분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태백과 정선, 강원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동해 중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4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전국 초중고 컬링 대회가 오늘부터 24일까지 닷새 동안 강릉 컬링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36개 팀 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초등부는 토너먼트, 중고등부는 풀리그 방식으로 경기를 펼칩니다. 도내에서는 춘천 기계공고와 남춘천 여중 등 6개 팀이 참가합니다. 오는 9월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 무대였던 알펜시아 스키 점프대를 거꾸로 뛰어오르는 국제 이색 달리기 대회가 열립니다. 세계적 음료 회사가 마련한 이번 대회는 높이 140m, 길이 400m의 급경사를 거꾸로 뛰어오르는 방식이며 남녀 개인과 릴레이, 소방관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게 됩니다. 이 대회는 전 세계 18개국 20개 장소에서 열렸으며 평창 대회를 끝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동해 망상 오토 캠핑 리조트가 산불 피해를 입어 4월 수입이 지난해보다 1억 6천만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망상 캠핑 리조트의 4월 운영 수입은 모두 535만 원으로 지난해 4월 1억 6,750만 원의 3%에 그쳤습니다. 동해시는 이 캠핑장의 캐러반 운영을 재개하면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래도 매월 1억 원 이상의 수입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춘천시 문화재단이 지역 밀착형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은 오는 24일 춘천 아루숲 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리고 춘천의 생활문화 현황과 실태, 축제와 동호회 운영을 중심으로 한 생활문화 공간에 대한 토론 등이 진행됩니다. 현재 춘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은 동면의 문화파출소와 아루숲 문화센터 등이 있습니다. 춘천시는 오는 22일 풍물시장 야외 공연장에서 춘천 자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지원을 받기만 했던 자활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자활로 변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활 근로 참여자와 기업,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연과 바자회, 자활 상품과 사회적 기업의 홍보관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자활 근로 참여자들은 이날 행사에서 발생한 수익금 가운데 300만 원을 춘천인 1,000원 나눔 운동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